생각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는 순수한 논리만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1000년 전 한 수도사가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셀무스. 그는 신앙인이었지만 동시에 냉철한 논리학자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존재론적 증명은 지금도 철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신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안셀무스가 보여준 사유의 힘, 그리고 믿음과 이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중세의 위대한 철학자 안셀무스를 만나보겠습니다. 11세기 유럽, 수도원의 고요한 아침. 1033년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아오스타. 알프스 산맥의 품에 안긴 이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안셀무스입니다. 11세기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유럽은 암흑기를 지나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단순한 기도의 공간이 아니라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죠. 수도사들은 양피지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을 필사하고 신학과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 사회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이성,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떤 이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이성적 탐구 없는 신앙은 맹목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셀무스는 바로 이 문제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안셀무스의 젊은 시절과 신앙의 여정. 안셀무스의 어머니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린 안셀무스에게 기도와 경건의 삶을 가르쳤죠. 반면 아버지는 세속적인 성공을 원했습니다. 이 두 영향 사이에서 젊은 안셀무스는 방황했습니다. 15살에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후 몇 년간 방랑하며 세속의 삶을 경험했죠. 하지만 결국 1060년 27살의 안셀무스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베크 수도원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서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 랑프랑쿠스를 만나게 됩니다. 스승의 영향 아래 안셀무스는 신학과 철학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죠. 나는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 하지만 불신하지도 않겠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평생 철학이 되는 명제 크레도우트 인텔리감입니다. 존재론적 증명의 탄생, 깊은 밤의 계시. 1077년 안셀무스는 베크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신의 존재를 단 하나의 논증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 당시까지 신 존재 증명은 주로 세계의 질서나 인과관계를 근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질서가 있다. 그러므로 이 질서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안셀무스는 더 근본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증거가 아니라 신의 개념 자체에서 신의 존재를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 한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는 급히 양피지를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프로슬로기온입니다. 프로슬로기온은 담화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논문이 아니라 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자 대화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께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자, 이제 안셀무스의 유명한 논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먼저 안셀무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신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자든 무신론자든 신을 떠올릴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존재를 생각합니다. 이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죠.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안셀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할 때 그것은 최소한 우리 지성 안에는 존재합니다. 즉, 개념으로는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논리가 나옵니다. 만약 이 존재가 생각 속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생각 속에도 존재하고 실제로도 존재하는 그 존재를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단지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니까요. 따라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반드시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니게 되니까요. 이것이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순수한 개념과 논리만으로 실제를 증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외부 세계를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사유만으로 신의 존재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고니로 수도사의 반박, 완벽한 섬의 비유. 안셀무스의 논증은 곧바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유명한 반론은 고니로라는 수도사로부터 나왔습니다. 고니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셀무스,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완벽한 섬을 생각할 수 없는 섬 말이죠. 그렇다면 당신의 논리에 따라 이 완벽한 섬도 실제로 존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만약 안셀무스의 논리가 옳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가장 완벽한 X가 실제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안셀무스의 응답, 필연적 존재와 우연적 존재. 안셀무스는 고니로의 반박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섬과 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섬은 우연적 존재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존재죠. 반면 신은 필연적 존재입니다. 그 본성상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입니다. 안셀무스는 존재에도 등급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연히 존재합니다. 나무, 산, 섬.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다릅니다. 신은 그 개념 자체가 필연적 존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안셀무스의 논증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연적 존재인 신에게만 적용됩니다. 물론 이 대답이 모두를 설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후대 철학자는 안셀무스의 증명을 거부했고 반대로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는 이를 발전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셀무스가 보여준 사유의 힘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하지만 안셀무스를 단순히 논리학자로만 보면 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크레도우트 인텔리감,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믿음이 먼저이고 이해는 그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맹목적 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셀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이성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신앙은 이성의 토대가 되고 이성은 신앙을 더 깊게 만듭니다. 둘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을 대립시킵니다. 하지만 안셀무스는 1000년 전에 이미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이 먼저일까요? 이해가 먼저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이 이해의 문을 여는 것이죠. 안셀무스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은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올바름의 본질. 안셀무스는 신의 존재 증명 외에도 많은 철학적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진리입니다. 진리론에서 안셀무스는 묻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진리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안셀무스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진리를 올바름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올바름은 단순한 사실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물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뜨겁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마땅히 뜨거워야 하니까요. 정의로운 행동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안셀무스는 진리가 단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있음과 마땅함이 일치할 때 나타납니다. 자유의지와 은총, 인간의 선택.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자유의지입니다. 안셀무스는 자유의지론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만약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신의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의미가 있을까요? 안셀무스의 답은 이렇습니다. 자유의지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자유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셀무스는 진정한 자유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독된 사람은 자유로울까요? 그는 약물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신의 은총과 인간의 의지가 함께 만들어냅니다.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선을 선택할 힘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 은총도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안셀무스는 조화를 추구합니다. 신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은총과 의지는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합니다. 안셀무스의 사상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존재론적 증명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헤겔을 거쳐 현대 분석 철학자들에게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반박하고 어떤 이들은 옹호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셀무스의 사유 앞에서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그의 비전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종교의 갈등, 이성과 감성의 분열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안셀무스는 천년 전에 이미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성의 기초이고 이성은 믿음을 더 깊게 만든다. 이것은 비단 종교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신뢰하고 헌신한 후에야 진정한 이해에 도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깊은 우정을 쌓는 것. 이 모든 것은 먼저 믿고 헌신한 후에야 진정한 이해와 성취가 따라옵니다. 안셀무스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유의 힘입니다. 안셀무스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화의 지혜입니다. 안셀무스는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이성, 은총과 의지, 신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이것들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합니다. 셋째, 겸손과 대담함의 균형입니다. 안셀무스는 겸손한 수도사였지만 동시에 대담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사유했고 사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셀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의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까? 안셀무스는 1109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로서 교회 개혁에 헌신하고 철학자로서 중세 사상의 기초를 놓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평생 이해를 추구했던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로 나아가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셀무스를 통해 생각하는 것에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는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기만 하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탐구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천년 전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세 철학의 거장 안셀무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